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과천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이혼한 지 1년이 넘은 돌싱녀예요.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글쎄, 그 인간이 여자에 미친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돈까지 모조리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뒤늦게 후회하고 저한테 다시 매달렸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제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받아주나요? 그런 인간 없어도 저는 혼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은 조강지처를 버리고 배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어요. 또 시모 역시 제게 저지른 잘못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바람 피운 아들을 두둔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시모는 남편의 외도를 제 탓으로 돌린 사람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두 모자가 지은 죄를 달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혼할 때 하더라도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이혼했거든요. 아무튼 그들이 제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또 제가 어떻게 한 방 먹였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통쾌한 제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사연 보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우리는 2년간의 연애 기간을 갖고 결혼했어요. 술술 결혼 정년기로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외동으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도 모두 살아계시고요. 남편은 외동이라 혼자 자랐고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북적북적한 가정을 꿈꾸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시모 역시 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빨리 2세 계획을 세우라고 재촉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도 임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조금씩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건 결혼한 후부터였습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야? 아니, 너희 노력하고 있는 거 맞아?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야. 점점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때 결혼한 지 1년 된 것도 아니고 2년이 된 것도 아니고 고작 3개월째였습니다. 시모는 이 정도면 임신되고도 남을 시기인데 왜 이렇게 감감무소식이냐며 하루빨리 임신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를 볼 때마다 좋은 소식 없냐, 대체 언제 손주 안겨줄 거냐는 등 부담만 잔뜩 줬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에 큰 거부감이 없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임신을 갈망하는 마음과 집착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자연임신이 쉬운 듯하면서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임신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임신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 아마 공통으로 말한 게 조급한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리면 오히려 아이가 달아난다고 했습니다. 엄마 마음이 편해야 아이도 잘 생기는 법이라고 했어요. 저도 그 말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시모가 자꾸 눈치 주고 보채니까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예민한 성격이라 스트레스를 잘 받는 편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마음을 비우고 편하게 가져야 하는데 시모가 옆에서 부추기니까 겨우 다잡은 마음이 불안해져 갔어요. 또 저는 생리불순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산부인과 진료도 잘 다녔어요. 다행히 혹이 있거나 치료를 유할 부분은 없지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살짝 경계라고 했습니다. 크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꾸준히 신경 쓰면서 관리하곤 했어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민한 성격 탓에 작은 것에도 스트레스를 받곤 했거든요. 아무튼 몸과 정신관리를 계속하면서 산부인과 진료도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는 별다른 이상 없어서 마음만 편하게 먹고
이세 계획을 세우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손주 노래를 부르는 시모를 멀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저는 제 몸에 이상한 신호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걸 제일 처음 먼저 알아차린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저번 달에 생리 안 했지? 왜? 아니, 그럼 슬슬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번 달 다 지나가는데 아직 생리 안 하잖아. 그러게. 한 달 정도 건너뛴 적은 있지만 2달 동안 안 한 적은 없었는데. 에이, 뭐 곧 있으면 하겠지. 이번 달까지 조금 남았잖아. 당신 종종 소화도 잘 안 되고 아랫배가 뻐근한 게 이상하다고 했잖아. 거기다 생리까지 안 하고 있고. 아무래도 임신 같은데? 그러지 말고 테스트기 한번 해봐. 임신일지도 모르잖아. 그 전달부터 아랫배에 뭉치는 느낌도 있고 뭔가 뻐근한 게 평소와는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종종 아랫배가 조금 이상하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생리하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넘겼고요. 저 역시 그런가 싶어서 크게 신경 안 썼는데 남편이 생리 안 하는 거 보니까 임신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테스트기를 사용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남편 몰래 테스트기를 사용해 봤어요. 혹시라도 실망할까 봐 남편 모르게 혼자 해봤습니다. 그런데 2줄이 아닌 1줄이 나왔고 주변에서는 간혹 테스트기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보고자 주말에 혼자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그 전에 남편에게는 혹시라도 시모한테 괜한 소리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아니면 실망할 거고 그럼 그걸 또 저한테 히스테리 부리면서 풀 테니까요. 의사에게 앞서 느낀 증상을 이야기하고 2달째 생리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또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요. 의사는 초음파로 한번 살펴보자고 했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초음파 화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표정을 살펴보며 긴장하고 있는데 화면을 살펴보던 의사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아랫배 이곳저곳을 빠르게 누르며 살펴보는 모습도 보였고요. 뭔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 불안한 마음에 임신이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임신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아니네요. 그럼 왜 생리를 안 한 거죠? 그동안 아랫배도 뻐근하고 저릿한 게 이상했는데. 네, 그랬을 겁니다. 환자분의 자궁 상태가 많이 안 좋거든요. 복이 상당히 많아요.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어요. 매년 검진받으며 잘 관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몇 달 사이에 제 자궁은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의사 말이 자잘한 혹까지 합하면 30개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이렇게나 상태가 안 좋은 줄 몰랐습니다. 작년에 검진받았을 때만 해도 혹 같은 건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30개가 넘는다니. 의사는 빠른 시일 안에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고 저는 그 즉시 입원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에게 수술받으면 입원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의사는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보다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너무 암울했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이 사실을 남편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고민했고 앞으로 임신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힘없는 발걸음으로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묻길래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잔뜩 기대하는 표정으로 임신이냐고 물어보더군요. 그 얼굴을 보는데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힘겹게 입을 열었고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임신이 아니라 자궁에 이상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표정은 순식간에 실망한 표정으로 바뀌었고 임신인 것 같아서 이미 시모한테 슬쩍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저는 확실하지도 않은 걸
뭐하러 이야기했냐고, 혹시라도 이럴까봐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 건데 마음대로 행동하면 어쩌냐고 했어요. 남편은 임신 증상인 것 같아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제멋대로 시모에게 이야기한 게 속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제가 아파서 수술해야 한다는데 그건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임신이 아니라는 것에 실망한 게 다였습니다. 아무리 실망했어도 제가 아프다는데 조금도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실망하더라도 제 몸을 걱정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임신한 줄 알고 좋다 말았다면서 아쉬워하더니 시모한테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걱정하더군요. 저 역시 생각지도 못한 수술에 마음만 심란했습니다. 예민할 때라 괜히 싸움만 나겠다 싶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쉬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한테 전해 들었는지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대로 노발대발 난리치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야? 수술이라니? 드디어 손주 보는구나 하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 그러게요, 어머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보다도 수술하면 아이 가질 수 있다냐? 가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어려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도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인공수정이랑 시험관으로 아이 가질 수 있어요. 노력하면 자연 임신도 가능하고요. 가능하긴 뭘 가능해? 수술할 정도면 자궁 상태가 영 안 좋다는 건데.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아. 이러다 영영 손주 구경도 못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만 불쌍하게 됐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한테 문제가 있으니 그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지?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시모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게 불임과 뭔 차이냐면서 본인과 아들만 불쌍하게 됐다며 한숨을 푹 쉬어댔어요. 그 말을 들으니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믿었던 남편도 그렇고 시모도 그렇고 제 몸 상태에 관한 걱정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아예 불임 취급했어요. 저 때문에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다면서 남편이 너무도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하필 임신도 못하는 저 같은 걸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서운하면서도 틀린 말은 아니라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엄마는 수술받고 잘 회복하면 얼마든지 아이 가질 수 있다면서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자연 임신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면서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뭐가 걱정이냐고 하셨어요. 어떻게든 회복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걱정하셨겠죠. 하지만 당사자가 제일 많이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의 걱정을 숨기고 저를 위로하기 바빴습니다. 가족이란 게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이 말을 남편에게 제일 먼저 듣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서운했어요. 하지만 저로 인해 남편과 시댁에 피해가 가게 된 상황이니까 마냥 서운하게만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남편으로서는 크게 실망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 역시 원하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어쩌겠어요. 제 몸인 것을. 저도 이렇게 황당하고 속상한데 남편 역시 그렇겠다고 이해가 되더군요. 그래서 제 서운함만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우선은 수술을 잘 받는 게 먼저니까 그 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남편과 이야기 나눌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병원에 입원했고 예정대로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일주일가량 입원한 뒤 퇴원했어요. 남편이 병원으로 온다고 했는데 제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제 상황이 비참하기도 하고 남편 얼굴 볼 면목이 없어서 괜찮다며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안 그래도 일하느라 힘들 텐데 저까지 보태고 싶지 않더라고요. 죽을 병도 아니고 위험한 수술도 아니어서 전화통화만 했습니다.
사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남편과의 이혼이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살아보니 부부는 사랑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아이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불임 판정받은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아이 갖는 게 힘들어지게 된다면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았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건 저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어쩌면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퇴원한 후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어요. 남편은 수술 잘 받고 와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수술은 잘 받았지만 자연 임신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인공수정에 시험관까지 힘든 과정을 겪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로 인해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볼 자신이 없다고 했어요. 만에 하나 시모 말처럼 대가 끊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거라고 했어요. 그럴 바에는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던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당신 말처럼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 당신 사랑해. 당신도 나 사랑하잖아. 사랑하는 마음이면 아무리 힘들어도 다 용서할 수 있고 서로 의지하면서 잘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사랑하는데 헤어지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우리 서로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잖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자. 그럼 분명 아이 가질 수 있을 거야. 저는 이혼만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생각은 달랐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야 하냐고 했습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정말 괜찮은지 물어봤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생각할 것도 없다면서 저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마구 흘러내렸습니다. 이날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그간 쌓인 감정을 풀어내렸어요. 사실 수술 받기 전에 저를 걱정하지는 않고 임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하던 모습에 서운했다고 말했어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수술 받아야 한다는데 조금도 걱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몹시 서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부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그때는 임신일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터라 자신도 모르게 실망한 티를 낸 것 같다고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사과했어요. 그리고 자연 임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기술도 좋아져서 인공수정이든 시험관이든 뭐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만에 하나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 그냥 우리만 생각하고 살자고 했습니다. 아이보다 제가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날 남편의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동받은 것도 있지만 남편이 나를 이렇게나 많이 사랑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참 고맙더라고요. 남편과 이혼하면 그냥 혼자 조용히 살 생각이었는데 남편 덕에 저는 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 임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기죽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매 순간이 순탄한 건 아니었어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시모는 우리 둘이 이혼하기를 바랐고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면서 얼른 이혼하고 새장가 가라고 재촉했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이혼할 생각 없다. 제발 그만하시라고 말렸지만 시모는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꿈쩍하지 않자 저 혼자 있을 때 몰래 찾아와서는 순순히 이혼 도장 찍으라고 난리치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시모와 신랑이 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다 내 탓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니까 참고 또 참고 모든 걸 감내했습니다. 제가 자궁이 건강했다면,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제가 원해서 자궁이 아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시모도 오죽 속상하면 저럴까 싶고 원망할 대상이라도 있어야 분풀이할 수 있잖아요. 남편은 그런 저를 배려해서 더 이상 시모가 집에 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자연 임신하려면 스트레스를 최소한 해야 되는데 시모가 자꾸 이러면 잘 될 일도 안 될 거라면서 남편이 간곡하게 설득했죠. 남편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도 그러니까 시모는 결국 알겠다며 남편의 부탁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대신 기다려줬는데도 임신이 안 되면 그때는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본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 그렇게 시모는 집에 찾아오지 않았고 제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잘 맞지 않는 생리 주기까지 어떻게든 따져가면서 열심히 2세 계획을 세웠어요. 자궁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보약도 쥐어서 챙겨 먹었고 주변에서 들은 민간요법까지 해가며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조금 더 노력해보자며 위로했지만 저는 넘을 수 없는 벽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 자연 임신은 힘들 거라 생각됐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시술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 인공수정이든 시험관이든 도전해보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 임신만 기다리며 시간 낭비하는 건 오히려 더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마냥 젊은 것도 아니고 이럴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고민하다가 알겠다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우리는 실력이 좋다는 병원을 예약한 뒤 방문했어요. 그리고 시술에 관해 설명을 들은 다음 배란 유도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초음파로 살펴보면서 배란 시기가 가까워졌을 때 시술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자 남편의 정자를 미리 받아놓겠다고 했습니다. 몰랐는데 정자의 운동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준비할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남편의 정자를 병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로 예약 일정을 잡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뭔가 예감이 좋았습니다. 원래는 자연 임신이 목표였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인공수정까지 해야 하나 싶은 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설명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이만 가질 수 있다면 이깟 고생이 뭐 대수인가 싶고 하루빨리 우리를 닮은 아이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인정받은 며느리가 되고 싶기도 했어요. 그러나 제가 너무 섣부르게 생각했나 봐요. 병원을 다녀오고 난 뒤 제게 큰 시련이 덮쳤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야? 어디기는 집이지. 그럼 네 남편은? 남편도 집에 같이 있는 거지? 아니, 그 애 출장 갔어. 뭐 출장? 어머, 이걸 어쩌면 좋아. 그럼 내가 본 게 네 남편이 맞나 보다. 이날은 남편이 출장 간다고 집을 비운 날이었어요. 집에서 저녁 먹고 TV 보면서 쉬고 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전화라 반갑게 받았는데 친구가 대뜸 제 남편을 찾더군요. 출장 가고 집에 없는 남편을 왜 찾나 싶어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더니 제 남편을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니기를 바랐는데 닮아도 너무 똑 닮았다면서 아무래도 우리 남편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옆에 어떤 여자랑 같이 있었는데 둘이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같이 일하는 동료일 거라고 말했지만 친구는 동료 사이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혹시 몰라서 사진을 찍어놨다며 제게 보내줬습니다. 사진을 확인하는데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친구가 잘못 본 게 아니더군요. 사진 속에 환히 웃고 있는 남자는 제 남편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여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남편과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였습니다. 친구가 오해할 만하더군요. 사진으로 보는데 다정하게 팔짱 낀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남편은 여자 동료의 머리를 쓸어 넘겨주기도 했어요. 척 보면 알잖아요. 동료 사이인지 아닌지. 서로를 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서 묘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친구는 아무래도 외도 상황을 목격한 것 같다며 저를 걱정했어요. 우선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냐고 물어보니 숙소라고 하더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누구랑 갔는지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변화 없이 평온한 말투로 남자인 회사 동료와 같이 왔다고 했고 제가 보고 싶다며 일정 마치는 즉시 서둘러 가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쿵쾅거리며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고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는 남편의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분명 외도였어요. 친구는 만약을 대비해서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증거고 뭐고 혼란스럽기만 했고요. 믿었던 남편이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데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한동안 제대로 정신도 못 차리고 미친 사람처럼 현실을 부정했다가 또 모든 걸 받아들이고 울어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친구의 말대로 제대로 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전화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인간인데 증거 하나 없이 외도를 인정하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이혼까지 결정한 상태였어요. 날 배신한 사람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하기 힘든 저를 버리지 않고 곁에 있어준 사람이지만 배신한 건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증거를 확보하고 혼자 이혼 준비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 들러 인공수정 역시 취소할 생각이었어요. 이틀 후 저는 예정대로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이날 초음파로 배란 시기를 살펴보는 날이었어요. 저는 의사를 만나자마자 인공수정을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갑자기 왜 취소하냐면서 조심스럽게 그 이유를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아이 가질 마음이 없어졌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의사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잘 됐다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난감하네요. 무슨 이유로 아이 가질 결심을 돌리신 건지는 몰라도 환자분 뜻대로 아이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때 남편분께 받은 정자를 살펴봤는데 제 기능을 하는 정자가 없었습니다. 이 상태면 자연 임신은커녕 인공수정도 어려워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남편한테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무정자증입니다. 저희도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했는데 다행히 아이 가질 마음을 접으셨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이네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니. 남편의 외도만큼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됐던 건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물론 제게도 문제가 있죠. 하지만 저는 임신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적지만 자연 임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무정자증이고요. 이건 애초에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제가 아무리 약을 먹고 회복에 신경 쓴다고 해도 남편이 무정자증인 이상 임신을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죽어라 노력한 게 허무하기도 했고 바람 피운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다음 날 저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업체에 이 일을 맡겼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안에, 더 걸리면 한 달 안에는 무조건 증거를 잡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동안은 별다른 티 안 내고
하루빨리 증거만 확보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기다리던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둘이 퇴근하고 같이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이 찍혔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진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산부인과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이더군요. 뭐지 싶어서 업체에 전화했더니 최근에 둘이 산부인과에 들어가고 나오는 걸 찍었다고 합니다. 성병이나 임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다 내가 별꼴을 다 보는구나.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혼 준비 마무리를 다 한 다음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어요. 그러자 갑자기 왜 이러냐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뻔뻔하게 굴더군요. 혹시 병원에서 안 좋은 소리 들었냐면서 본인은 임신 안 돼도 상관없다는 말을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안으려고 하길래 이 더러운 손 치우라면서 남편의 손을 쳐냈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른 제 행동에 크게 놀란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너 같은 쓰레기와는 같이 지낼 마음 없고 가능하지도 않지만 가능하다고 해도 아이 가질 마음도 없다고 밝혔어요. 그러자 제게 갑자기 왜 이렇게 이상하게 구냐면서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해둔 외도 증거 사진을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살펴보더니 이내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리고 제일 첫 마디가 어떻게 알았냐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네가 날 배신했다는 게 중요하지. 언제는 아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만 있으면 된다며. 도대체 어디부터 진실이고 어디부터 거짓이니? 나만 있으면 된다고 할 때는 언제고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 그것도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랑? 대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날 감쪽같이 속인 거냐고? 남편의 외도 사진을 보니 다시 한번 열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날 배신한 걸 생각하니 참을 수 없더라고요. 손으로 남편의 가슴팍과 뺨을 마구 때리며 언제부터 날 배신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잘못했다며 빌었어요. 그 여자에게 관심이 간 건 몇 달 됐고 본격적으로 만난 건 2달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람 피울 거면 내가 이혼하자고 할 때 순순히 도장 찍지 뭐하러 이런 꼴을 보이게 하냐며 원망어린 말을 뱉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며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를 한번 배신한 너를 내가 어떻게 믿고 받아주니? 왜? 그 여자 정리하고 나한테 싹싹 빌면 내가 널 용서해 줄 줄 알았어?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해. 용서하는 거 쉽지 않겠지. 그런데 이 부분만 빼면 나 당신한테 좋은 남편이었잖아. 이 한 번의 잘못으로 날 다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못 헤어져. 당신이랑도 못 헤어지고. 이건 또 뭔 소리야?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신도 사랑하고 그 사람도 사랑하고 있어. 둘 다 좋은 걸 어떡해? 뭐라고? 야, 이 미친놈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미치고 팔짝질 노릇이죠. 둘 다 사랑한다니. 진짜 이때 뭐 이런 정신병자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경멸을 넘어서서 역겹기까지 하더라고요. 당장 정리하겠다고 싹싹 빌어도 받아줄까 말까 한 마당에 둘 다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을 해대다니. 그것도 뻔뻔하게. 남편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미친놈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아니 제멋대로 바람 피워놓고 둘 다 포기 못한다고 하면 저더러 뭐 어쩌라는 건가요? 지금이 뭐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것도 아닌데 둘 다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니까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너 같은 정신 이상자랑은 같이 살 마음 없다고 했습니다. 네가 포기를 하든 말든 내 쪽에서 널 포기하고 버릴 테니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미 증거 다 확보했고 짐 챙겨서 시댁으로 보낼 테니 몸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도장 찍어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니까짓 게 뭔데 내 아들을 쫓아내? 바람 한번 피운 게 모글이 죽을 죄라고 애를 쫓아내냔 말이야?
뭐 이혼? 웃기고 있어. 임신도 못하는 거 데리고 살아준 게 누군데? 그 은혜도 모르고 어디서 위자료를 우는애? 우리 아들은 아무런 잘못 없어. 이게 다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네가 임신만 했어도 걔가 한눈 팔았겠어? 네가 아내로서 내조를 잘 못하니까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냐고? 시모는 감히 애도 못 가는 게 남편을 쫓아냈다고 노발대발했고 니까짓 게 뭔데 먼저 이혼하자는 소리를 짓거리냐며 괘씸해했습니다. 본인 아들이 바람 피운 건 순전히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어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면 착한 아들이 한눈 팔았겠냐면서 위자료고 뭐고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소송 걸겠다고 했더니 어디 한번 걸어보라며 당당하게 소리치더군요. 본인도 잘 나가는 변호사 선임해서 그간 임신도 못하는 아내에게 헌신적으로 행동했던 착한 아들의 억울함을 꼭 풀어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글쎄, 이혼하자마자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랑 재혼시킬 거라고 했어요. 저는 몇 년 동안 갖지 못한 아이를 그 여자는 2달 만에 가졌다면서 아주 집안의 경사라고 좋아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멈칫했고 정말 임신이 확실하냐며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자 시모는 병원 가서 다 확인했다고 했고 샘나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이게 실성했나? 왜 이래? 임신이란 말에 충격받아서 미치기라도 한 거야 뭐야?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나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안 웃을 수가 있겠어요? 임신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무정자증인 남편이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어요? 산부인과 간 사진이 있어서 저는 그냥 성병이나 방광염에 걸렸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임신이라고 하니까 웃음 참기 힘들 정도로 시모에게 들은 말이 웃겼습니다. 박수치면서 막 웃다가 시모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정말 임신인 게 확실하냐고. 그랬더니 방금 병원 가서 확인까지 다 했다는 말 못 들었냐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날렸어요. 그래요? 이상하다. 임신일 리 없는데. 아, 아니면 다른 남자애인가 보다. 뭐야? 안타깝지만 어머님은 손주 절대 못 보거든요. 왜인 줄 알아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글쎄 어머님 아들이 무정자증이라네요. 다시 정리하자면 그동안 저 때문에 임신이 안 된 게 아니라 무정자증이라서 임신이 안 됐던 거예요. 어머님도 웃기죠? 무정자증이 임신이라니. 제 말에 시모는 말도 안 된다면서 멀쩡한 아들에게 무정자증이 뭐냐며 거품 물고 소리치더군요. 그래서 병원에서 받아온 서류를 시모에게 보여줬습니다. 혹시 몰라서 의사에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인공수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소견서를 작성해달라고 했거든요. 두 눈으로 직접 서류를 살펴본 시모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크게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좀 전에 시모처럼 한껏 비아냥거리며 병원에 가서 정말 임신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만일 맞는다면 다른 남자의 아이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한껏 더 비웃는 표정으로 다른 남자의 아이여도 그냥 결혼시켜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무정자증이라 어차피 자식 보기 글렀는데 다른 남자의 아이라도 그게 어디냐고 했죠. 그렇게 손주 노래 불렀으니 이걸로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시모는 자리에 주저앉으며 멍하니 서류만 쳐다봤습니다. 하긴 본인 아들이 무정자증일 줄은 몰랐겠죠. 손주 보는 게 소원인 사람인데 죽을 때까지 영영 못 보게 생겼으니 그 충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는 시모에게 더는 그쪽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으니 좋게 좋게 이혼에 합의하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어떤 여자를 만나건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날 배신하고 외도를 저지른 건 명백한 사실이니 그에 합당한 피해 보상금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게 아까워서 구질구질하게 버틴다면 바로 소송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이란 게 얼마나 지긋지긋한 건지 시모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시간이고 돈이고 다 낭비해야 하는 짓인데 그걸 다 감수하고서라도 소송 걸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남편에게 큰 충격받은 이후로 웬만한 것에 놀랍지도 않다고 했어요. 얼마든지 자신 있으니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걸면 시간과 돈을 더 투자하는 거니까 위자료를 더 높게 부르겠다고 했어요. 시모는 우선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똑같이 말했고 생각할 시간을 딱 이틀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이틀 후 남편은 저를 찾아와서 대뜸 무릎 꿇고 전보다 더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갑자기 왜 이러냐고, 설마 위자료 조금 주고 떼우려고 수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글쎄 이 인간이 내연녀 정리했다면서 저랑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뭐? 다시 나랑 잘해보고 싶다고? 너 미쳤니? 내가 말했지? 너 같은 쓰레기랑은 한시도 엮이고 싶지 않다고!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한테 실망하고 화 많이 난 거 알아. 그 여자는 바로 정리했어.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소중한 건 그 여자가 아니라 당신이더라고. 웃기고 있네. 언제를 둘 다 사랑한다며.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에 알았어. 당신이랑 정말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냥 막 미칠 것 같더라. 당신을 두고 어떻게 그 여자를 선택할 수 있겠어? 내가 잠시 사랑이라고 헷갈렸나 봐. 여보, 나한테는 이제 당신밖에 없어. 앞으로도 쭉 그럴 거야. 어쩜 저리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저를 사랑했다면 애초에 바람 같은 건 꿈도 못 꿨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마 내연녀 뱃속의 아이가 본인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헤어진 거겠죠. 그러고 나서 아쉬우니까 저한테 뒤늦게 매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연녀한테 뒤통수 맞고 저한테 위자료로 다 털리게 생겼으니 이혼은 어떻게든 막고 싶겠죠. 하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딴 말에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이게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알면 이딴 식으로 나올까 싶어서 화가 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바람 피운 놈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피운 놈은 없다고 했습니다. 너 같은 놈이 갱생될 일도 없을 뿐더러 된다고 하더라도 같이 살 마음 눈꼽만큼도 없다고 소리쳤어요. 생각할 시간 충분히 줬고 끝까지 버틴다면 바로 소송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나한테 줘야 할 돈은 더 커질 테니 알아서 감수하라고 했어요. 나도 시간과 돈 버리면서 하는 짓이라 악자까지 받아낼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정말 이혼만이 답이냐면서 살며시 꼬리를 내리더군요. 마지막으로 내일 점심때까지 시간 줄 테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했고 그때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바로 변호사 찾아가서 소장 접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돌아갔고 다음날 점심이 되자 제가 제시한 대로 합의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고 저는 현재 친정집과 가까운 곳에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한 후로 남편의 소식을 다 차단하고 살고 있어요. 굳이 알고 싶은 마음 없고 우연이라도 듣기 싫습니다. 확인해보지 않아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든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전 남편과 시모는 본인이 저지른 죄를 받은 것뿐이에요. 앞으로는 부디 조금 더 사람답게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